계속 이어서 보자. 또한 재정적자의 누적은 그 나라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 여기다 적어봐. 국제 수지 악화. 재정적자로 인해서 이자율이 올라갔지. 아까. 왜 이자율이 올라갔어? 떠올려봐. 정부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싹 쓸어 담았잖아.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간 거지.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면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야. 외국 자본이 국내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이지. 걔네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자율이 높은 데다만 투자를 하겠지. 어제까지 싱가포르 이자율이 5%였어. 근데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10%가 됐어.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 그 외국 투자자 제임스가 어떻게 하겠냐? 싱가포르에 넣어놨던 돈을 다 빼서 우리나라에 집어넣겠지.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면은 2배를 더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국내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밑에 보세요. 외국 자본의 유입은 그 나라에는 외환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야. 외환은 달러지. 달러를 증가시키는 거야. 제임스가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은행에 저금하겠니? 제임스는 달러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임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달러를 와장창 쏟아붓는다고. 그럼 달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환율은 교환 비율이 환율이지 얘들아.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 쌤이 아까 그랬잖아. 무조건 경제선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임스가 와서 달러를 와장창 쏟아부으면 환율이 하락을 하는 거야.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야.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이 달러가 모자라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야. 환율이 쭉쭉 내려가. 그러니까 옛날에 1달러에 1,100원이었는데 내일은 990원 이런 식으로 훅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환율 하락은 수입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수입이 늘어난다. 왜 그러냐?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내가 수입을 했어. 근데 어제는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0원 주고 사오는 거지. 근데 환율이 내려가서 900원이 됐다. 그러면 900원에 사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200원 정도 이득이지.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수입을 한다고. 평상시보다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좋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밑에 보면 수출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내가 이제 외국에다 물건을 파는 입장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물건이 1달러짜리야.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옛날에는 1,000원 받던 게 환율이 내려가면 오늘은 똑같은 물건 팔고 900원밖에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은 완전 타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경제는 어느 한쪽만 좋게 될 수가 없어.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즘 같은 때는 불경기잖아. 불경기. 그치? 코로나도 있고 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아니라 저기 이자율 있지. 이자율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요즘은 이자를 싸게 해서 경기를 부양은 이제 위로 뜨는 거잖아. 경기를 위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되게 싸게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줄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이 초등학교 때는 어땠냐면은 내가 초딩 때는 그냥 반마다 의무적으로 통장 하나씩 다 만들게 했었어. 저축왕도 뽑고 그랬었어. 한 달에 뭐 5,000원 저금하는데 상주고 막 그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자율이 18% 됐어. 그러니까 14에서 18% 내가 은행에다 넣으면 다른 거 걱정하고 이자만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어. 14%면 엄청난 거야. 요즘은 몇 프로냐면 0.7에서 1%입니다. 이율이 확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안 좋아지고 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보자. 다음입니다. 재정적자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된다. 뭐 빈익빈 부익부 그거겠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구나. 어쨌거나 국채를 발행할 때는 이자를 줘야 되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돈이 있을 때 국채를 발행하고 그때 이자도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이자 부담은 누가 내? 세금을 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 납세자,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서민들 세금 부담에 의해서 국채를 매입한 채권자들의 이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채권자들이 국채는 주로 누가 사냐?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지. 너네
너네 국채 사봤어? 쌤도 사본 적이 없거든. 이걸 사본 적이 없는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채권을 왜 산다고?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이자는 누가 내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으로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웃긴 상황이 되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돈 많은 사람을 주게 되는 그런 꼬라지가 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진짜 연락 억울하지 않냐? 이거 채권자들의. 그런데 그게 여기야.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고소득층이야. 결국 국채 발행은 소득 격차를 확대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시장 이자율의 상승 또한 주로 채권자인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어나게 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잖아? 그리고 막 이자가 올라가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 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주로 돈을 빌려줘. 주로 빌리지.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돈을 빌리는 입장이 아니라 빌려주는 입장이잖아. 그럼 비싼 이자 받고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나오죠. 채권자에다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 뭐라 쓰냐면은 채권자에다가 돈을 받을 권리. 돈 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야. 돈 받는 사람. 밑에 채무자는 무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지문에 들어가 있네요. 너네들은 채권자야, 채무자야. 너네들은 이거 내란 얘기입니다. 채권자인 고소득층. 알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남에게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경제학 교과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초반에 열심히 안 하면 뒤로 잘 산 사람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쭉쭉쭉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로부터 10년 정도 안에 저 격차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신고전학파 이와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총수요 증가가 필요한 상황일 때 정부는 재정적자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재정적자 운영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고3들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음 그래프를 하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적자를 운영할 때 나타나는 대부 자금 시장. 대부는 돈 빌려주는 거다. 자금 공급에 따른 자금 거래의 변동 양상이다. S는 뭐래? 자금 공급. D는 수요. 대부분 거래. 대부 자금 거래. 공식 나와. 거래량 곱하기 이자율이다. 자, 여기 책 하나. 대부 자금 거래액은 거래량 곱하기 이자율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고 여기다 적어봐.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를 설명해보자 이거야. 너네 그 말 기억나? 구축 효과?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거. 이게 구축 효과예요. 그게 구축 효과의 개념이 어디 있었냐? 이 문단의 맨 끝에 나와 구축 효과. 재정 적자 운영해서 투자와 소비가 모두 줄어드는 거. 이게 구축 효과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 자금 거래량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봐봐. 거래량은 여기 X축이네. 거래량에다가 이자율 이걸 곱하면 뭐가 된다? 거기에서 대부 자금 거래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P1 시점에서 대부 자금 거래액이 거래량이 몇이냐? 그럼 여기 가로축은 정해져 있잖아. P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P1에 해당하는 S1과의 교점이 생기지.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뭐야? R1이지. 그래서 S1일 때
대부작은 거래량은 거래액은 P1 곱하기 R1 요만큼 면적이 된다는 얘기야. 면적 개념을 잘 가야 된다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여기 P2에서는 어때? P2니까 S1에서 S2로 이동을 한 요 점 있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 오늘 분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쌤이 여기 화면에다 그래프를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지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는 좀 많이 헷갈려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자. 1번 국채 발행 전 시장의 재원 규모. 국채 발행 전이면 S1이야 S2야 이거부터 봐야 돼. 아니면 P1이야 P2야 똑같아. 대부작은 거래량이지. 거래량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돈이 확 준다고 했지. 정부에서 다 걷어가니까. 그러니까 P1에서 P2로 가는 게 이 P2가 뭐가 돼? 국채 발행 이후가 되는 거야. 그리고 P1이 국채 발행 전이 되는 거고. 뭔지 알겠니? 아까 개념이 있었잖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의 돈을 다 흡수하게 된다. 즉 작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국채 발행 전의 재원 규모 곱하기 한다 했잖아. P1 곱하기 여기 맞는 R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한 거지. 이제 확인해서 P1 곱하기 R1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S1에서 S2로 이동하면서 이동해봐. 이 그래프에 화살표까지 친절하게 들어가네. 여기 화살표까지 보이는지 쌤이 화면 좀 확인할게요. 아주 잘 보이네요. S1에서 S2로 이동을 했어. 이동하면서 작은 공급이 줄어들었다. 작은 공급 이거잖아. X축. S1일 때 P1, S2일 때 P2, P1에서 P2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선지도 적절한 거. 그 다음에 3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R2와 R1의 차이만큼 대부자금의 이자율이 상승했다. 여기네 R1에서 R2로. 그리고 아까 채권 발행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 그 다음에 4번. 아 이게 어려워. 4번 보자. 그 기호 말고 옆에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재원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 있는 그 숫자를 일일이 보지 말고 얘들아 처음 게 얼마큼이었어.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S1일 때야. S1일 때 요만큼 면적이었지. 이게 선생님 손을 잘 따라와. 요만큼. 이거 뭔지 알지? P1 곱하기 R1 했던 거. 요만큼이었는데 근데 S2로 가면 어떻게 돼? S2면은 여기서 끊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 면적에서 요만큼이 줄어드는 거지. 뭔지 알겠어? S1에서 S2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줄어드는 면이 요만큼이야. 여기 요만큼. 알겠어? P1에서 P2니까. 아시겠어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핑크색은 요만큼이 줄어드는 양이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노란색 보세요. S2일 때 어디 갔어? P2로 왔을 때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러니까 0에서 0, R2 요만큼이지. 근데 처음은 얼만큼이었어? 요 밑에만큼이지. 밑에 내용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 한 거야? 이 노란색 한 만큼은 요만큼은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 둘의 차이를 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핑크색 그만 왜 이래 이거? 핑크색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 뺀 만큼 줄어들었다. 어디서 어디로 갈 때? S1에서 S2로 갈 때.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어디 갔냐? 핑크색 부분 구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야? P1 마이너스 P2. 그래서 문제에 써는 거야.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몇 하면 돼?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R1. 이게 핑크색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노란색 보면 어떻게 돼? R2 마이너스 R1 R2 마이너스 R1
요 가로 길이 곱하기 이만큼 P2잖아. 그러니까 이 핑크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전체 줄어든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식이 쓰지? 핑크색 마이너스 노란색. 근데 4번 선지 비교해보면 이 식이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마지막에 5번 선지 볼게. 5번 선지에서 뭐라 되어 있냐? 대부적인 거래량이 P1에서 P2로 줄어들기 때문에, 맞네? 거래량이 P1에서 P2로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그 대부적인 거래량,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줄어든다. 아니면 저축도 줄어든다. 이게 무슨 효과? 구축 효과였잖아.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한 것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그 오늘 수업, 그러니까 이번 주 평일 수업이죠. 오늘 수업은 24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설명 듣고 문제 꼭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 수업 영상 이제 선생님이 또 찍어서 올릴 건데, 그때는 이제 25번부터 끝번호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